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또 어제의 하락을 덮어버리면서 무려 장중에 6%대 급등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고변동성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지독하게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일 째려보는 이 맥점 라인에 이제 근접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 가는 건데, 이 라인이 안 깨지고 계속 이 매수를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어제도 그 근접치 오더니 오늘 무려 6%대 급등이 다시 한번 또 터져 나오더라.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이 삼성전자 뭐 하락론자들,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 이제 소신 있게 외쳤던 이 상승, 오늘 정확하게 또 예측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승을 해줬다고 해서 물론 주포들이 이대로 주가를 뭐 수직 상승을 시키면서 뭐 40만 원을 바로 돌파를 해버리냐? 근데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익이 났다, 뭐 올라왔다고 해서 이대로 간다, 뭐 이렇게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주식시장에서 바로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들. 차트를 좀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자, 오늘도 이제 앞전 하락에 대한 강력한 반등은 시원하게 나와줬지만 머리 위를 누르고 있는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완벽한 상방 돌파가 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지금 이제 저점을 뭐 이쁘게 높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점 딱 막혀 있는 하나의 고가권 영역에서 뭐 가격 수렴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주포들이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횡보를 더 시키다가 뭐 상승을 올릴 것인가, 뭐 이대로 이제 불기둥을 쏘아 올릴 것인가,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좀 시나리오를 미리 좀 짜두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현재 주포들이 설계한 이 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내일 장세부터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일단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가 뭐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점 코치가 뭐 계속 상승을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가 당장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고점 치고 뭐 수식 상승해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주 방향성은 이제 상방인 건 확실하지만 제가 이제 매일 영상에서 뼈저리게 강조해드리는 핵심이 뭡니까? 주포들이 지금 위아래로 가둬두고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을 더 그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루한 과정이 지나고 나야지 비로소 제가 말씀드렸던 광기열인 그 초과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 어제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그 과열이 올 때 이제 주도주로서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다른 애들은 상당히 밀리는 모습 오늘도 다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그 쏠림 장세의 어떤 한편의 예고편을 좀 맛보기로 슬쩍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향후 진짜 이 초과열의 시나리오가 오면,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도주 수급 쏠림 현상은 지독하게 지속이 될 건데, 문제는 그게 지금 이제 당장 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박스를 더 그릴 수가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일단 차트상의 기술적 패턴이 아직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방 경직 패턴이 완성이 되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출발합니다라고 딱 선언을 해 드릴 건데, 아직은 철저히 박스권 구간이다. 자, 그리고 주포들 입장에서도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박스를 무조건 좀 더 길게 그려주면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6%, 뭐 서킷도 터지고 엄청 이제 고변동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이유 뭐 다들 아신가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렇게 고변동성이 생겼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최근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 2배의 뭐 레버리지, 뭐 ETF 상품들이 대거 출시가 됐죠. 이게 진짜 개인들에겐 지옥이자 덫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뭐 본주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익률을 좀 더 이제 극대화 보겠다고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개인들이 뭐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뉴스 보셨죠. 그런데 이 개인들의 탐욕 물량을 그대로 이제 짊어진 채로 주가를 높게 올려줄 주포는 전 세계에도 없다라는 거죠. 이 레버리지에 탄 개인들을 확실하게 죽여놓고 가야지. 그래야 가벼워져서 주가도 올릴 수 있는 게 아주 좀 잔인한 상황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주식시장의 절대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레버리지에 탄 개미들을 이제 어떻게 죽이고 가느냐.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만 좀 역발상적인 거죠. 뭐 음모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매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요. ETF.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이제 주식 종목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성질이 붙어 있죠. 즉 시간 가치라는 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주가가 밑으로 폭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만 해줘도 이 상품을 부여하고 있는 개인들은 매일매일 이 시간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저절로 손실이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이 구조의 상품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서킷이 계속 터져버리는 횡보를 하는데 계속 서킷이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고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아주 정확하게 뭐 저점대와 뭐 고점대에 뭐 방향성을 잡고 이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횡보에서 무조건 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애초에 이 사놓고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상품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시장 움직임이 어때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광기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기의 박스를.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계속 말하죠. 계속 제자리인데 그 안에서 서킷만 터트리면서 공포를 유발한다. 그죠? 변동성과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시간, 횡보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이 현재 구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뭐 위든 아래든 뭐 방향성이 발생했나요? 네, 전혀 없어요. 철저한 횡보예요, 횡보.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상승론자들, 뭐 하방론자들 뭐 열심히 나와서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틀린 소리다.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박스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지루한 행보 속에서 이제 철저하게 큰 그림의 관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같이 받아먹을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돌이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지루함을 못 견디고 이 횡보 구간에서 이제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털리게 되는 건데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을 쓰면서 그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원하게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도 박스를 그리는 조정이다. 박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스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지, 왜 돌파 신호가 안 나오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 ETF의 본질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험하게 이 레버리지 파생 상품 만지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삼성전자 본주 눌릴 때마다 모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세력들이 여기서 박스를 아무리 지저분하게 그려도 난리를 쳐도 이 조정을 끝내고 결국 주가의 주 방향성은 철저하게 상방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 전략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장중의 슈퍼들이 개미들을 털기 위한 이 투매를 유도를 할 때들 이렇게 그죠? 요즘에 제가 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툭툭 던질 때마다 우리는 그 하락에서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 공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집의 용도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단부 라인대에서 계속 이 툭툭 떨어지는 투매를 계속 야금야금 사 모으다 보면 결국 내가 모아간 매입 가격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뭐 가격이 같아지면서 그러니까 하단 가격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독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에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 기조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이제 방향성이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맥점 분봉에서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분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방향성이 없는 게 한눈에 보여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주 방향성이 잡히면 이렇게 이제 분봉을 주가가 이렇게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그널이 나왔다가 올라왔다가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그냥 위아래 방향성이 없이, 그러니까 안착을 못하고 지금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이 땡겨주는 작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 반등 현상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말씀드린 맥점 라인 위로 주가가 이쁘게 올라타서 안착을 하거나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은 현재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두리 구조로 하는 거죠. 한동안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상하 운동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개인들의 진을 다 빼놓은 뒤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상방으로 올리기 직전에는 이 맥점 라인에 그러니까 이쁘게 이제 지지를 하는 그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게 나와야 이제 우상향 이 방향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과거 패턴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이때도 이제 극심한 조정이 나올 때는 주가가 이제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없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런 식의 안착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계속 타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16만 원에서 무려 3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뭐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자, 과거의 조정 구간도 보면, 자, 뭐 이 구간이 되겠네. 그죠? 이때도 지독하게 상하 운동을 하다가, 뭐 이때는 단발성 추세도 만들었는데 한번 이 페이크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추세가, 여러분들. 추세 보이시죠? 이게 이제 10만 원에서 무려 뭐 17만 원이 넘어가는 파동이 나올 때까지 나왔던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삼성전자의 자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 앞의 흐름과 상당히 똑같은 그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투매시에만 제발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무기 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축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이 반등들이 나올 때 뭐 계좌가 바로 수익 전환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있던가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그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하단 가격에 아주 이쁘게 이제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루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상승을 이야기하고 이제 주도주 쏠림 현상이 더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확신을 하냐면 그 근거를 좀 팩트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역대급 광기였던 그 닷컴 버블 시대 때도 버블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어제는 뭐 에코프로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일정한 고점 주지한다고요.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되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마이너스가 났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 버블이 발생했을 때 역사가 좀 증명을 하는 절대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왜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버블 말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2개월 전에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30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도. 지금 이 2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과도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랑 고용량 이 D램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영업이익률, 성장률, 뭐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마이크론이 20 몇 프로던데, 그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50%가 점유율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이크론의 이 선행 PER보다 삼성전자가 반토막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역전을 시켰을 때, 그죠? 그래야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주는 건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역전 영상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버블의 정점에 서려면 미국 기업들을 웬만한 데를 좀 제끼고, 말씀드린 대로 시총 탑10 안에 그러니까 한참 진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그때 이제 버블을 논하면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제 일본의 버블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당시
일본의 주가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부양이 될 수 있었던 다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들어보시죠. 그때 이 원동력이 바로 생산력이에요. 생산성. 당시에 이제 미국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는 그 제조업의 생산 수혜를 그때는 이제 일본을 딱 컨택을 해가지고 밀어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이제 상상도 못할 만큼 급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 광기의 버블의 정점이 달했을 때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생산성, 미국의 컨택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네,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논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총 이제 탑 10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 버블의 말기 논리를 이제 펼치냐 이거죠. 오히려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는 시장의 하락을 논하는 이 하락론자들 자체가 아예 씨가 말라버립니다. 극도의 쏠림 때문에 환속만 남아있지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마지막 역전 형상과 더욱 잔인한 이 극도의 쏠림이 저는 찾아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도 명확하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하방론자들의 논리는 주가가 막연하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추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꺾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버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가는 거를 줄을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그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상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9만 원일 때부터 여러분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서 거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7만 원, 이 20만 원일 때도 이 맥점 밴드에 터치를 하고 이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 횡보라는 구간에서 맥점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이 되겠죠. 계속 이 상방에 대한 지금 이야기만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 가격에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이 삼성전자의 현재 이 상승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밴드가 없다 밴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들의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치를 하면 상승이 나오고, 터치를 하면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일정 부분 트랩이 나왔지만 쌍바닥 관점에서 또 바로 이 방향성이 나오고, 그죠? 이런 트랩전 제가 판단을 해드린다 이거죠. 지금도 지금 이 기준으로 이런 이 횡보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터치를 할 때 첫 급락에서도 반등을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이야기해드렸고, 이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 관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밴드에 들어오는 라인까지도 이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 주가 지수랑 이제 같이 보면 똑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터치를 할 때마다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코스피 지수도 사실상 8,000포인트 이하에선 전 매수 존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정말 페이크가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바로 극매수 타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장중에 주가를 험악하게 밀면서 밴드 때까지 하락을 시키더라도 우린 그때 이제 흔들릴 게 아니라 오히려 땡큐를 외치면서 철저하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실시간 매수의 이 신호, 전환의 맥점 신호 못 받고 계시거나, 물론 지금 이 어려운 조정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자, 삼성전자 제가 매일 째려보면서 확실한 이 시그널들이 딱딱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지금 이 매수를 하시라고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터치를 할 때마다 매집을 하다가 맥점 분봉에서 정확히 안착을 하면 그때 이제 쏘는 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더 태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중에 실시간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맥점에 올 때마다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